조선시대 고유한 농업국가, 정말 그럴까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이룩한 과학혁명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조선시대를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농업을 기반으로 한정체된 사회, 그리고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선은 그저 고요하고 느리게 흘러가던 농업 국가에 불과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600년 전 한 임금이 이룩한 놀라운 과학기술혁명의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당시의 지혜와 통찰력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감탄을 자아내게 할 만큼 시대를 앞서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위대한 업적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최고 리더가 어떻게 백성을 위한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이 어떻게 구체적인 과학기술로 꽃피워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는지 그 생생한 과정과 진정한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과연 세종대왕은 어떤 마음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그토록 매달렸을까요? 그의 애민 정신과 실용주의적인 통치 철학이 어떻게 백성의 고단한 삶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대왕은 즉위 초기부터 백성들의 삶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밤낮 없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백성들의 고단한 일상을 헤아리고 밤늦도록 신하들과 학문과 정책을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뇌했죠. 당시 조선은 농업에 모든 것이 달려있던 사회였습니다. 하늘의 뜻이 곧 백성의 생명줄이었으니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으로 논밭이 타들어가고 한번 쏟아지면 강물이 범람하여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홍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흉년은 백성들에게 굶주림과 고통을 의미했고 이는 곧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죠. 게다가 당시 조선은 대륙의 강대국, 명나라에 대한 외교적 자주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명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종대왕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지식의 탐구나 학문적인 호기심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백성의 삶을 위한 가장 절박하고 실질적인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닥친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과학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해결책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단순히 굶주린 백성에게 쌀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왜 백성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 해결하고자 했죠. 이처럼 세종대왕에게 과학기술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강력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의 위대한 비전은 곧 조선을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문명 국가로 이끄는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빛이 만들어낸 놀라운 혁신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하늘을 향한 세종대왕의 깊은 통찰력입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조선시대에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는다는 것은 백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대고 언제 수확해야 할지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섭리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역법, 즉 달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땅의 절기와는 미묘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했죠. 마치 다른 나라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과 같았달까요?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깊이 헤아리셨습니다. 단순히 농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만의 기준으로 시간을 헤아리고 하늘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 국가의 상징임을 깨달으셨던 겁니다. 백성들이 하늘의 뜻을 오차없이 일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자주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독자적인 천문 역법 개발에 착수하셨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조선의 독자적인 역법서 칠정산 내외편의입니다. 이 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해와 달, 오행성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조선의 백성들이 정확한 절기를 파악하고 농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단순히 중국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의 기준에 맞춰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마치 우리만의 시계를 만들어 우리만의 시간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것은 곧 조선이 더 이상 대륙 강대국의 그늘 아래 머물지 않고 스스로 하늘의 이치를 탐구하며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계산법이 있어도 하늘을 직접 관측할 도구가 없다면 무용지물일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대에는 혼천에와 간에 같은 정교한 천문 관측 기구들이 대거 개발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와 달의 위치는 어디인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들이었죠. 특히 궁궐에 우뚝 솟아있던 거대한 간에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조선의 하늘을 끊임없이 주시했습니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연구자들이 밤샘 관측을 이어가며 하늘의 비밀을 풀어냈던 그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세종대왕의 하늘을 향한 여정은 이처럼 조선을 자주적인 과학 강국으로 이끄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만큼이나 농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즉 강우량이죠. 조선은 해마다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며 백성들의 삶이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쩍쩍 갈라지거나 반대로 폭우로 모든 것이 잠기는 재해가 반복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세종대왕은 또다시 과학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셨습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를 감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정확한 양을 측정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할 방법을 찾으셨던 거죠. 이전에는 그저 흙을 파서 빗물이 고인 깊이를 가늠하거나 어림짐작으로 비의 양을 파악하는 수준이었으니 얼마나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이었겠습니까?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명품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츠구기어입니다. 지름 7촌, 깊이 일자 5촌의 새로 만든 원통형 기구를 땅에 묶거나 기둥 위에 설치해 빗물을 모으고 그 깊이를 자로 재어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이 발명품은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강우량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오늘날 기상청에서 지역별 강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듯 600년 전 조선에서는 이미 체계적인 강우량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데이터는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재해를 예측하며 효율적인 치수 사업을 계획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죠. 빗물 고인 논을 보며 한숨 짓던 농부들에게, 그리고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백성들에게 츠구기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정보가 곧 재난을 이겨낼 지혜가 되었던 것이죠. 츠구기와 더불어 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지혜는 수표라는 발명품으로도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도성안을 흐르던 청계천에는 돌기둥에 눈금을 새겨 넣은 수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하천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한 장치였죠.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가뭄이 들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눈금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수표의 눈금을 보며 강의 범람 여부를 가늠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죠. 츠구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측정했다면 수표는 그 비가 모여 흐르는 강물의 양을 관리하여 백성들의 삶을 지켰던 겁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빗방울 하나, 물줄기 하나까지도 백성의 안녕과 연결하여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그의 실용적인 애민 정신이 만들어낸 놀라운 유산들은 백성들의 시름을 덜고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과 실행력이 아닐 수 없죠. 정말이지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과 실행력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백성의 삶을 지키려 했던 세종대왕의 깊은 애민정신은 단순히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 바로 질병의 고통에도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셨죠.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병에 걸리면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어디서 어떻게 병을 다스려야 할지 몰라 속수무책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귀한 약재는커녕 기본적인 의학 지식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궁궐 안에서는 훌륭한 의원들이 있었겠지만 그 혜택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의학 지식을 집대성하고 널리 보급하는 일에 직접 나서셨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자라는 약초와 그 효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학서적, 바로 향약집성방을 편찬하도록 지시하셨죠. 중국의 약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산천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들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상세히 담아낸 이 책은 백성들이 값비싼 약재 걱정 없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지침서가 되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의서와 민간요법을 두루 살피고 실제 임상 사례까지 꼼꼼히 기록하여 완성한 이 책은 백성을 향한 세종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세종대왕의 의학에 대한 열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전역의 방대한 의학 지식을 한 곳에 모아 후대 의학 연구의 토대가 될 기념비적인 백과사전, 의방유치의 편찬을 명하셨습니다. 무려 36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으로 고대부터 당대까지의 모든 의학 이론과 처방, 치료법을 집대성한 이 책은 오늘날로 치면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최신 의학 교과서와 견줄 만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궁중의관들이 밤낮 없이 매달려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이 역작은 단순히 지식을 모으는 작업을 넘어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세종의 간절한 염원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죠. 병에 걸린 백성들이 어떤 의서를 찾아야 할지 헤매지 않도록 모든 해답을 한 권에 담아내고자 했던 깊은 배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방대한 의학 서적을 만들었더라도 소수의 권력자나 학자들만 볼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이 소중한 지식들이 널리 퍼져나가 모든 백성의 손에 닿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종대왕 시대의 또 다른 위대한 혁신, 금속 활자 기술의 발전이 그 빛을 발합니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금속 활자 기술을 세종대왕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개량하여 대량 인쇄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금속으로 정교하게 주조하고 이를 판에 조립하여 책을 찍어내는 방식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쇄혁명이었죠. 세종은 경자자, 갑인자 등 새로운 활자를 개발하고 주조 기술을 발전시켜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책을 인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향약집 성방의나 의방유치와 같은 귀한 의학서적들은 물론 농업기술서, 윤리서적 등 다양한 지식들이 대량으로 인쇄되어 전국 각지로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위해 무지렁이 백성들이 하염없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마을의 서당이나 관아에서 쉽게 의학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병을 다스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단순히 인쇄기술의 발전을 넘어 지식의 대중화라는 위대한 가치를 실현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삶의 질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었죠.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귀한 의학 지식을 집대성하고 그 지식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한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과 실천적인 지혜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애민정신이 과학기술과 만나 어떻게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종대왕의 깊은 애민정신이 하늘의 이치를 일거 백성의 시름을 덜고 땅의 흐름을 살피며 재해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노력으로 나아가 병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과학기술로 어떻게 찬란하게 피어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시대는 단순히 놀라운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백성을 위한 통치라는 확고한 철학이 모든 지식과 기술의 근간을 이루었던 실로 위대한 혁신의 시대였습니다. 과학은 그저 학자들의 지적 유희나 탐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직접적으로 보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용적인 도구였던 셈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겪는 혹독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책과 과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농사를 망치고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서는 정교한 천문 관측 기구와 세계 최초의 치구기를 개발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고요. 또한 병마에 시달리는 백성을 위해서는 귀한 의학 지식을 집대성하고 금속 활자로 널리 퍼뜨려 지식의 대중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모든 노력과 지혜는 오직 백성들의 삶을 향했고 그들의 안녕과 행복을 국가 통치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겁니다. 이러한 확고한 애민정신과 실용주의적 통치 철학이 결합하면서 조선은 당대 최고 수준의 문명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튼튼한 뿌리에서 싱싱한 열매가 맺히듯 세종의 깊은 사랑이 과학이라는 든든한 가지를 통해 백성들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안겨주었던 겁니다.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만들어낸 인류사적 위협이 바로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0년 전 한 임금이 보여준 이러한 위대한 업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곤 하는 우리에게 세종대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기술의 발전이 진정으로 인간의 삶에 기여하려면 그 중심에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말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담긴 과학기술 유산은 이처럼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등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가치를 비추고 있지요. 600년 전 한 임금이 보여준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실천적인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깊은 영감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유산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이야기는 비단 과학 기술에만 머무르지 않았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삶의 구석구석을 채웠던 또 다른 지혜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로 함께 떠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